코로나19 확진과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 미국을 강타했던 혹한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백신 보급과 접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퀀텀 FNA의 최원화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2월 민간 고용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잠시 전에 그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간 고용 증가 역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민간 고용 부분은 이제 보통 저희가 그 노동부가 발표하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민간 기업인 그 페이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주는 ADP라는 회사가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좀 실망스러운 자료가 나왔던 것은 ADP사의 그 자료였고요. 이번 주 초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자료인 노동부 자료는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DP사가 이제 내놨던 자료를 보면은 예상치가 20만 명보다 좀 높을 거다. 그 증가가 그랬는데 훨씬 떨어진 이제 11만 7천 명으로 나와서 실망스러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그 텍사스를 중심으로 했던 혹한이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느냐. 이제 네, 이런 해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전부터 지금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경제 재가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제 백신 보급도 그 유통 쪽에서 계속 좀 혼선이 아직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그 조정이 되고 또 누가 맞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방법론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요새 좀 효과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요새 같으면 하루에도 지금 뭐 거의 200만 접종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제 아주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텍사스 지역을 강타했던 그러한 기후 문제가 정상화되면은 바로 이제 이 노동 시장의 고용도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그 이 ADP 자료에 대해서는 그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ADP 자료는 회사의 페이롤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고용으로 잡히고 노동부 자료는 그 한 달 내에 2월 한 달 내에 고용 시장에서 월급을 받은 기록만 있으면 이제 고용으로 잡히는 그 약간의 좀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항상 노동부 자료보다는 ADP 자료가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ADP 자료와 함께 노동부 자료를 본 다음에 그 이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나오는 노동부 자료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 고용의 증가의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혹한이 지난 이후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국민 전체 백신의 접종 목표를 2달 앞당겨서 5월로 지금 잡았거든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의 가속도가 붙는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원래 7월 말까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 하는 그 목표는 이 모더나와 파이저의 이 두 회사의 백신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존슨앤존슨께 그렇죠. 승인이 났잖아요. 네, 세 개가 되니까 또 존슨앤존슨은 더 좋은 것은 존슨앤존슨과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멀크라고 하는 또 대형 제약사죠. 네. 거기가 본인들은 백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슨앤존슨의 그 백신 생산에 자기들도 참여를 해주겠다. 네, 네. 이러한 그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제 물론 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사가 다른 경쟁사의 그러한 그 백신 생산에 참여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 원래 두 회사가 그 공급하는 백신 숫자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이 이제 현실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존슨앤존슨사의 제품은 그 당연히 유통 과정이 훨씬 쉽죠. 냉장에서 가능하고 냉장 보관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접종도 한 1회로 번만 되니까. 하면 되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교외 지역이 특히 이제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존슨앤존슨사는 그 효과가 한 72%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두 회사의 95, 94%보다 떨어지니까는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백신의 FDA 승인 기준은 원래 50%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50% 넘는 거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전순사가 그 중증 환자 예방에 대해서는 파이저나 모더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잘 그 오픈해서 하면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바로 경제 회복의 가속도가 붙는 것이 백신이 다 보급이 되면, 지금 현재는 마스크 착용 같은 그러한 이 조심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제한마저 풀리게 되니까 이제 여행업, 관광업, 그다음에 이제 숙박, 여가, 스포츠 등도 잘 되고, 그다음에 학교 등교도 뭐 굉장히 원활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교육 연관 그 서비스 사업 분야도 이제 풀릴 예정이어서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이 ISM의 서비스 지수는 또 예상 밖으로 둔화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ISM 지수 그러면 좀 생소하실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구매 관리자들, 그러니까 회사들의 구매 관리자들에게 이제 그 설베이를 하는 건데요. 어허.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매 관리자에게 앞으로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으냐, 그래서 구매를 더 많이 할 거냐, 아니면 덜 할 거냐를 물어가지고 그 숫자에 통계를 내서 50%를 넘으면은 앞으로 그 분야가 성장 쪽으로 갈 거고, 50이 미만이 되면은 좀 축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ISM 지수고, ISM 지수는 이제 크게 서비스 부분하고 이제 제조업 부분으로 두 자료를 이제 지수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됐던 ISM 지수를 보면은 서비스 지수가 예상 밖으로 둔화했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1월에 ISM 서비스 지수가 2019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 또 1월까지 8개월 연속 성장세, 즉 50을 넘은 그 추세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치가 사실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너무 이제 기대가 높았다가 아무래도 그 텍사스 지역의 그 혹한 문제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지수가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고 1월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이제 약간 좀 우려의 소리가 나왔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백신의 보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재가동이 되고 하면서 지금 서비스 부분은 제조업 분야보다 약간 좀 뒤떨어져 있지만 서비스 부분이 앞으로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ISM 서비스 지수의 예상 밖 둔화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코로나19 구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많은 모두의 국민들일 거예요. 아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에 들어가는 여러 법안들 가운데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현재 이제 1조 9천억 불에 대해서는 뭐 찬성이냐 반대냐는 이미 논외의 대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은 뭐 확실하고, 네. 공화당은 워낙이 그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우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지만 네. 이미 현실적으로 표 대결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점을 뭐 더 이상 이렇게 좀 뭐라 그랬고 때를 쓰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 미국 의회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현실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내용은 민주당 내에 문제가 좀 있어요. 민주당 내에 그 급진파가 있고, 그 진보 성향이 강한 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이게 중도파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구제안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1,400불 지급해주는 안에 대해서 중도파가 요구하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소득 수준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지금 그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상승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강경파들, 급진파들의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안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현재 상원에서 50표로 승인될 수 있는 그 절차에 포함이 못 된다는 해석을 받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걸 넣게 되면 이제는 3월 14일까지 저희가 완결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실업 그 수당 연방 보조가 연결이 되는데, 그게 잘못해서 시간을 놓치게 되면 또 한 1, 2주 사이에 그 연방 보조를 못 받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빼고 하자, 최저임금 빼는 것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뭐 당연히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주정부 보조금에 대한 얘기인데, 주정부들이 실제로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지만 그 팬데믹 기간에 계산을 해보면 약 한 310억 불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정부 보조금을 책정된 게 지금 2천억 불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좀 뭐 이렇게 팬데믹하고 상관없는 그 주정부의 소위 퍼주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3월 중순까지 승인해줘야만이 연방실업보조가 연장이 되니까 그 전까지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워싱턴 정가의 입장이고, 경제계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어서 큰 맥락에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많은 부분, 현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연방실업수당 연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 없이 다 잘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요즘 그 이 증권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건 바로 이 저 국채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말이죠. 이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모기지 신청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좀 위축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 매매가 늘어나는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구입용 모기지 신청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장과 연준이 거의 뭐 팽팽한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죠. 네. 시장에서는 뭐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점 커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단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연준은 이 현상은 아주 일시적인 조정 과정일 뿐이지 금방 금년 하반기쯤 가면은 이런 압력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지금 뭐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지금 몰기지 시장은 그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상당히 그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재융자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구입용 시장은 그런 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이사철이고 하니까 그때 좀 그 주택 구입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몰기지 신청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렇게 확실하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 그 10년 만기 채권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1.4849 정도 가지만, 이게 만약에 1.7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 돼서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팽팽한 의견을 다 계속 관심 있게 그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또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수장으로 지명된 게리 겐슬러, 로힛 초프라의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수장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이 두 분의 그 수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결국 민주당 정부의 기본 정책이 소비자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을 잘 수행할 분으로 이제 겐슬러하고 초프라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지명이 됐고, 뭐 청문회는 아주 갠슬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통과를 할 것 같고, 이제 초프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슈가 있지만 곧 통과될 것 같은데, 규제 부분은 아무래도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재밌는 것은 게임스탑에서 나타난 그런 SNS 투자에 대한 것도 규제를 할 것 같고, 암호화폐 부분도 규제가 많아질 것 같고, 네. 은행 같은 경우는 몰기지 그 차압 부분에서 투자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트럼프의 영향이 아직도 큽니다. 공화당 내에. 그리고 2022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규제를 너무 빠르고 강하게 했다가 만약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 언제 민주당이 집권당의 그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그런 한계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청문회 때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규제를 하기는 하는데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그 미묘한 뉘앙스를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권의 그 환경과의 영향이 있어서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겠지만 뭐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